자, 인사행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암기 노트는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인사행정은 우리 이제 인적자원관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인사행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뭐 이제 민간에서는 인사관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림을 잠깐 그리면 이렇게 이제 정보가 있으면 정부에 필요한 인적자원, 우리가 이제 정부가 쓰는 돈을 예산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가면 인사 과정입니다, 그죠? 예산이 들어와서 나가는 것은 예산 과정이 되겠죠. 자,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 우리 기반 과제가 있습니다, 그죠? 제반 요소, 뭐 제도라고 하기도 하고, 뭐 기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사 과정하고 예산 과정. 인사 과정은 우리가 여기 보면 채능사, 인사 과정은 채용, 뭐 학부라고 하기도 하고요. 임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임용은 이제 법령상 쓰는 표현이죠, 그죠? 근데 이제 임용은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임용은 그 외부 임용도 있고 내부 임용도 있어가지고 뭐 승진, 전직 전보 이런 것도 임용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요 파트에서는 채용이라는 것이 공무원 관계가 발생하는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죠? 좀 더 학문적으로 말하면 인적 자원의 확보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뽑은 인재를 이제 능력 개발 또는 개발 관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중모험 개발이라고 하기도 해요.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지식, 뭐 기술 등을 좀 더 증진, 함양시키는 것이고,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뭐 우리가 배치 전환이라고 되겠죠, 그죠? 뭐 우리가 경력 관리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파트가 능력 개발에 포함됩니다. 자, 사기 관리. 그래서 유지 관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죠? 유지 관리, 사기 관리. 그래서 이제 행정학에서는 채능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죠? 채능사. 그래서 여기 있으면 여기가 공무원 관계가 발생하는 채용이고 여기 능력 개발, 사기 관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 제도, 기반, 인프라, 뭐 제반 요소 이런 표현들은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죠? 인프라가 가장 좋습니다.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어, 같이 포함시킨 것이죠. 뭐 인사를 바라보는 어떤 리더십, 문화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하드웨어적 측면에서는 공직 분류가 있고요. 공무원 종류, 접근법, 기반, 원칙. 그래서 분종접기원. 그래서 여기 조금 이제 칸이 적긴 한데 빈칸이 없나요?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채능사 분종접기원입니다. 분종접기원. 그래서 좋은 인사 과정이 HRM이 되려면 인사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고 그러한 인사 과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분류, 종류, 접근법, 기관, 원칙 등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채능사, 분종접기원 이렇게 기억하시고 예산에서는 편심 집결이죠. 요거는 이제 1차 하실 때 여러분들 헌법 할 때 하죠. 그죠?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집행하고 결산합니다. 그죠? 편심 집결이 예산 과정이고 자, 그게 잘 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분류, 예산의 종류, 예산의 접근법, 예산 기관, 예산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종접기와는 똑같다. 분종접기와는 똑같다. 그래서 채능사 또는 편심직결만 조금 다르다. 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 다시 올라와서 그래서 채능사가 있습니다. 그죠? 채용, 능력, 사기. 채능사가 인사행정하는 분들이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같이 갑시죠. 채용은 다시 세 단계로 계획, 모집, 선발. 그래서 계모선으로 기억하시고 좋은 채용이 되기 위해서는
인력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모집은 이렇게 이제 어떤 모집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죠? 개방형이냐, 폐쇄형이냐. 개방형 아주 중요하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자격에 대해서 소극 요건, 우리 결격 사유만 없으면 다 지원할 수 있는 게 공개 경쟁 채용이고요. 경력 경쟁 채용은 우리가 특별한 어떤 결격 사유 플러스 능력 요건이라고 얘기하는 적극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은 경채가 되겠죠. 그죠? 아무래도 이쪽이 이제 실적주의와 관련돼 있고, 경채는 계급제와 관련돼 있죠. 그죠? 2019년에 아마 시험에 나왔을 겁니다. 선발은 이제 인간이 만든 선발 도구가 두 개가 있죠. 크게 시험하고 면접. 뭐 다른 것도 있는데 두 개만 봅시다. NCS 좀 최근에 선발 도구에서 2019년에 블라인드 채용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죠? 다시 계획, 모집, 선발, 계모선. 자, 공무원의 능력 개발의 또는 개발 관리에서는 직교, 평경, 다시 네 가지 공무원의 뭐 예를 들면 전문성 강화 방안을 논하라 이렇게 하면 채용에서 그런 전문성을 강조하는 우리가 경채를 늘려야 된다 해야 되겠고, 개방형으로 가야 된다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우리 기존 공무원들은 직무 관리, 직무 분석, 평가, 직무 설계. 최근에는 이제 분업에 올렸다는 직무 설계보다는 직무를 재설계하는 enrichment, 조직론 할 때 했죠. 그죠? 조직 전체로 가면 준자율적인 작업 집단으로 직무를 재설계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은 우리 OJT, OFJT 개념을 아실 거니까 역량교육, 액션러닝, SD는 셀프 다이렉트, 자기주도입니다. 자기주도. 시험 넣을 정도는 아닌데 역량교육이 아주 중요하죠. 그죠? 평가는 우리가 근무성적 평점입니다. 4급 이상 우리 성과 계약 평가하고 5급 이하의 근무성적 평가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역량평가는 과장 승진하고 SES 승진할 때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역량평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금평도 2022년인가요? 우리 법 입학고시에 시험에 나왔죠. 그죠? 자, 경력 관리가 있으면 인력 활용이라 하기도 하고요. 인사 이동이라 하기도 하고, 배치 전환이라 하기도 합니다. 배치 전환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여러분한테는 잘 느낌이 오죠. 그죠? 배치를 바꾸니까 또는 뭐 전환 배치라고 하기도 합니다. 전환 배치. 실제로는 이제 승진이 과거부터 중요했고요. 전직 전부는 그냥 개념만 아시면 되고, 이제 경력 관리가 또 작년에 시험에 나와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경력 관리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사기 관리는 우리가 이제 경제적 측면과 비경제적 사기 관리로 기억하도 좋지만, 뭐 노상방기, 뿡뿡뿡, 노사관계, 상생적,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보상은 총보상의 관점에서 경제적 보상하고 직접 보상, 그리고 간접 보상, 비경제적 보상. 비경제적 보상은 노조, 노중립, 재상, 중신, 나중에 또 있습니다. 상생적 노사관계, 정치적 중립을 완화하고 제한제도, 인사상담, 고충처리, 신분보장 등이 우리 비경제적 보상에서 얘기됩니다. 노조, 중립, 제한, 상담, 고충, 충신. 노중립, 재상, 충신. 노중립, 재상. 노중립, 재상이 충신이다. 노중립, 재상, 충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이제 방출이라는 표현은 그냥 노상방기, 방기 뿡뿡뿡 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외우니까 얘기한 거고요. 원래는 이제 퇴직이죠. 그죠? 민간기업에서는 요즘에는 이제 전직 또는 이직이라고 합니다. 이제 임금 피크제 퇴직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기관리에서는 노중립 재상 중심, 특히 정치적 중립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공직분류, 분종접기원이 있습니다. 그죠? 공직분류는 이제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는 A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류 하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크게 직종, 직군, 직렬 또는 직급의 문제로 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는 외워야 됩니다. 직종, 직군, 직렬, 직급. 그래서 우리 직종에서는 정규직하고 임기제를 좀 확대하고 상근, 시간 선택, 직종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경력직하고 특수경력직이 있습니다. 특히 경력직 중에서 이제 특정직에 대한 개혁에 대한 얘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인, 뭐 군무원, 교사, 뭐 검찰, 경찰, 소방 등 특정직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죠? 약 128만 명 정도 됩니다. 올해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국가, 지방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자, 직군, 직렬은 이제 요 두 가지는 꼭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경, 직렬, 신설. 재경, 직류입니다. 정확하게는. 재경, 직류를 재경, 직렬하자는 거고,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데이터 직류나 생명, 기후, 에너지, 우리 뭐 최근에 우리 환경보호 등이 최근에 강조되고 있으니까 그러한 직류들을 만들자는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직급은 지금 9계급 때인데 직무 등급, 고공단에서 하고 있는 직무 등급을 확대시켜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직무 평가가 필요하죠. 그죠? 주기적인 직무 평가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요 직군 직렬도 주기적인 직무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시험에 놓으면 많이 틀리니까 요거 좀 외워주시면 되겠고. 자, 인사 접근법입니다. 철학이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관점. 뭐 내가 사람을 뭐 쓰고 버리는 소비재로 볼 것이냐. 그러면 이제 비용 최소화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교육훈련 투자라든지 경력 개발 같은 것들을 안 시켜주겠죠. 그러나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물건, 자본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 관점, 철학, 뭐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절대군주의 상비군 제도와 같이 운영하겠다. 정당의 당원으로 임명하겠다. 우리가 능력, 전문성을 강조하겠다. 어떤 대표 관료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 해서 국민 대표성을 높이겠다. 전략 구현의 수단으로 보겠다. 역량을 강조하겠다. 다양성을 강조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사행정의 역사적 시간은 직공에서 전역다입니다. 전략, 역량, 다양성. 이거 외워야 됩니다. 전역다. 다시 현재 우리 나쁜 또는 비판의 대상이다. 뭐 뭔가 문제가 놓으면 그렇죠. 예를 들면 한국 행정이 나가야 될 방향을 논해봐라. 그러면 한국 행정 현재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한국 행정을 발전 행정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쓰는 발전 행정의 경로 오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NPM하고 뭐 벌시스 넓은 의미의 포스트 NPM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나쁜 조직은 뭘까요? 바로 관료제죠. 그래서 탈관료제로 가야 된다. 뭐 전통적인 어드호크라시 이런 것들을 넘어서 최근에 뭐 애잘, 기민성 또는 민첩성 또는 홀라크라시 뭐 이런 것들 학습 조직 이렇게 되죠. 나쁜 인사행정 공직 제도를 우리가 상징하는 말은 직업 공무원 제도죠. 체능사라는 틀로 보면 되겠죠. 폐쇄형의 순환보직, 연공급, 생활급 같은 것들을 준다는 거죠. 어떻게 바꿔야 된다? 전역다 중에 하나로, 전역다 중에 하나로. 미리 말씀드리지만 나쁜 예산은 우리가 LIBS다. 투입, 절차, 과정 중심이면 우리가 성과와 참여 중심의 예산으로 가야 됩니다. 요게 지금 방금 말했던 요것이 우리 지금 2차에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컨셉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공에서 전역 따로 가야 된다. 기반입니다. 기반 됐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있고요. 인사기관이 있는데
체인지 에이전트. 요거는 이제 16년에 인사조직에서 시험이 나왔습니다. 그죠? 또 대학모의고사에도 나왔는데 좀 이렇게 많아서 좀 여러분들이 조금 힘드시죠. 그죠? 그래서 OPM하고 MSPB가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냥 미국 따라가면 됩니다. 미국 교수님들이 많으니까 미국 제도가 거의 뭐 정답처럼 얘기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리 좀 뭔지 모르지만 OPM하고 MSPB 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인사행정의 원칙, 뭐 인사가 아니라 뭐 좋은 행정이 지켜야 될 원칙은 효율성과 민주성, 이런 기술 효율과 배분 효율이죠. 기술 효율과 배분 효율, 최신 기술을 사용한다. 뭐 EVM, 증거 기반의 인사 관리가 돼야 되겠죠. 배분 효율은 적시, 정량, 만족적으로 행정의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민주성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인사행정은 대상은 공무원이니까, 그죠? 공무원들의 참여, 공개, 투명성, 책임성, 신뢰성, 대응성, 창공투, 책신 대형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조직 인간주의라고 얘기했죠. 그죠? 조직론에서 조직 인간주의. 노동의 인간화, 이런 표현 쓰시면 좋다 그랬습니다. 자, 인사행정은 이렇게 대외적 환경 변화, 뭐 정세민지, 포다, 저조고양, 뭐 4차 산업혁명, 위험사회,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써야 되지만 사실 인사행정은 공무원들을 다루기 때문에 요 대내적 환경 변화를 무조건 써야 합니다. 공무원 구성의 다양성. 그래서 여성 차붐, 여성 차붐. 그냥 외워야 됩니다. 여성 차붐. 다시 뭐라고요? 남성 차붐이 아니라 여성 차붐. 이거 무조건 써야 됩니다. 요거는 안 써도 됩니다, 사실. 써도 상관없고요. 근데 무조건 왜 다양성 관리가 필요할까요? 조직 공무원들 128만 명의 공무원 구성들이 다양해진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꼭 써야 되는 건 뭐라고? 여성 차분. 5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직에서 여성이 50% 이상. 전체 공무원들 117만 명, 23년 기준인데 좀 오래됐죠. 그죠? 한번 약간 120만 명 정도 하십시오. 100명 중에서. 중앙이 76, 지방이 이렇게 됩니다. 여성이 50%, 국가직 여성이 50% 이상 체크해 주시고. 차세대, MZ세대들이 80년생 이후로 잡으면 약 30%가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베이비붐의 본격 은퇴. 58년생들이 2018년에 60세 정년을 맞았으니까, 그죠? 그런 것까지는 기억하지 마시고. 여성 차붐, 다시 여성 차붐은 요게 인사행정에 무슨 문제가 노든지 요 얘기를 꼭 써야 됩니다. 그죠? 요 정세민지, 포다위, 여성 차붐, 특히 여성 차붐은 꼭 써야 됩니다. 우리 좀 업데이트를 잘 해놨는데, 자, 20대 이하가 12%, 20대 35, 20대 30대, 그죠? 뭐 30% 하면, 왜 40%가 넘는다, 그죠? 지금 현재, 20, 30대 공무원들이 40%가 넘습니다, 그죠? 이분들이 노동을 보는 가치관이, 흔히 우리가 아는 WLB, Work and Life 밸런스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양성 관리라든지 새로운 관리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5년 재직 공무원 퇴직자는 이렇게 해서 5년 새 이거 몇 개 갑시다. 그죠? 5년 새 5년 재직 조기 퇴직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여기 또 시험에 나왔는데 여전히 또 놓을 주제가 되겠습니다. 5년 새 5년 재직자의 5년 미만이겠죠. 그죠? 5년 재직자의 퇴직률이 지난 5년 새 2배 증가했다. 이 정도 수치는 꼭 암기해 줘야 됩니다. 이게 20, 30대 공무원들이 40%, MZ세대들이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도 꼭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직업 공무원 제도입니다. 핵심 단어가 상비군 제도, 젊은 인재 평생 명예롭게, 젊은 평생 명예롭게.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채용에서는 폐쇄형이다. 항상 틀로, 논리로 접근해야 됩니다. 체계적. 능력에서는 순환 보직을 장려하고, 사기 관리에서는 연공급이나
인간 생활급을 강조하죠. 그죠? 뭐 분류에서는 계급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채용의 가치 확인하면 되죠. 연도만 쓰시면 기본적으로 아실 거고, 이러한 직업 공무원 제도를 전역 다양성은 지금 16, 23, 20 사회적 가치 하면서까지도 시험에 나왔었죠. 그죠? 다양성은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역량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전략은 기출됐습니다. 09년인가 07년인가 나왔는데 좀 오래됐죠, 이제. 그래서 이제 기본 틀은 체능사라는 틀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전략은 스왓 미비전이라고 그랬죠. 스왓 분석을 통해서 미션 비전 전략을 수립해서 전략만 고치면 됩니다. 전략적 확보, 전략적 직무, 전략적 개발 관리, 전략적 평가, 전략적 경력 관리. 아무래도 전략적 평가는 BSC하고 잘 맞겠죠. 됐습니다. 전략적 보수, 전략적 노사관계. 이 밑에 기본 과제에서 어, 인사혁신처 또는 인사기관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은 공통 요소로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이제 전략 인적 자원 관리는 예를 들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역량하고 같이 가는 건데 전략 요소를 역량으로 설정했다. 역량으로 설정하면 이건 당연히 역량 채용이 돼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냥 쉽게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다시 우리가 지금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면 역량이라고 내릴 수 있으면 역량 채용, 역량 직무 설계, 역량 교육, 역량 평가, 역량급 이렇게 하면 전략 인적 자원 관리와 역량 인적 자원 관리를 그냥 하나로 암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대신에 역량은 꼭 써야 될 게 역량은 외행성 측계, 외행성 측계, 외행성 측계. 이걸 무조건 외워야 되겠죠. 역량 요소. 역량의 개념은 자식 특기동인데 요까지는 기억하지 마시고 모든 직원들이 가져야 될 공통 역량, 내가 하는 직무, 기능 역량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리더십 역량 이렇게 외행성 측계의 공통 직무 리더십. 역량 모델링이 있죠. 그죠? 행전, 매사수, 요걸 꼭 써야 됩니다. 그죠? 역량 모델링 방법론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똑같이 그러면 역량 채용이니까 NCS, 역량 교육, 역량 평가, 역량급 이렇게 하면 뭐 역량은 되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볼 거고. 인간의 다양성은 내적, 외적 장소, 내외장, 동기 성격.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지각도 중요하고 이런 거 중요하지만 가치관이죠. 무엇인가 바람직하다고 믿는 것. 이 가치관이 더블 웰비다.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외적인 건 이제 성별, 나이, 인종, 지역, 뭐 장애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장수적 다양성은 원래는 이제 사무실에서 일했는데 이제 집에서도 일하고 재택이죠. 스마트 워크 센터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다양성 관리는 협의, 좁은 의미로는 채용에서 대표 관료제라면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개발 관리하고 유지 관리에서 우리 뭐 직무 설계 다양화, 직무 수행 과정의 다양화가 있는데 이거보다는 복리후생, 근로시간, 패밀리 플랜들이 친가족적 인사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그죠? 복리후생, 그리고 근로시간, 재종 파탄 선고 나중에 없이죠. 그 다음에 뭐 친가족적, 뭐 개인 신상 지원 이런 것도 있는데 나중에 보시죠. 그래서 협의는 대표관료제, 광위는 개발관리와 유지관리도 포함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대표관료제도 뭐 너무너무너무 중요하죠. 그죠? 다시 한국의 인사행정, 인사관리 현재는 직공이다. 상비군 젊은 이제 평생 명예롭게 폐쇄형 계급제, 순환보직, 생활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전략, 인적 자원, SWOT, 미비전, 전략 확보, 전략 직무, 전략 개발, 전략 평가, 전략 경력 관리, 그리고 전략적 복수. 역량은 외행성 측계다. 공통 역량, 직무 역량, 리더십 역량. 역량 채용, 역량 교육, 역량 평가, 역량급. 됐습니다. 다양성은 내외장, 대표 관료제, 복리후생, 근로시간, 뭐 친가족, 개인 신상 지원 이렇게 있는데 뭐 복리후생이 또 있습니다. 그죠? 많이 보시면 되겠고 넘어가시죠. 핵심 인재, 희소 데모, 특비한 인재 넘어가시죠. 자, 이렇게 행정 성과를 달성하는 뭐 기술 효율과 배분 효율을 달성한다 이렇게 해도 되겠고 계주 공환, 노동의 인간화 했죠. 퀄리티 오브 워크 라이프. 직장 생활의 질. 요즘 이거 중요합니다. 퀄리티 워크 라이프. 노동의 인간화, 노동 인간화, 계주 공환, 인사관리가 계주 공환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도 직장 생활의 질을 제고하는 것 중 하나고 노동의 인간화를 제고하는 수단이죠. 꼭 한번 써주시면 좋겠고